예, 안녕하십니까. 최재익입니다. 예, 오늘은 엉덩이와 무릎의 관절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음파 검사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히스토리 테이킹을 잘하고, 이렇게 이학적 검사를 철저히 해서, 임프레션을 갖고, 어떤 이상이 초음파에서 보일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판단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쉽고 원활하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힙조인트 오스티오아스트라이티스 시노바이티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힙조인트의 오스티오아스트라이티스는 그 무릎과 달리 어떤 세컨다리로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서 이디오패식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 등 1차적인 거 외에 아스타빌라 프로블럼, 그래서 아스타빌라 디스플라시아, 아스타빌럼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된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아스타빌럼이 충분히 피머 헤드를 덮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터럴 센터 엣지 앵글이 20도 이하이고 아스타빌라 인덱스가 10도 이상 되는 경우는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커버리지가 안 돼서 특정한 부위에 이제 포칼 스트레스가 많이 가서 오스티오아스트라이티스, 시노바이티스가 쉽게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스타블라 니트로 버전, 정상적인 상태라면 아스타블럼이 약간 안테 버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앞쪽이 뒤쪽보다 더 나와 있는 안테 버전이 리트로 버전이 되게 되면 임피지먼트가 잘 생겨서 결국 시노바이티스, 아스트라이티스가 잘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같이 이제 콕사 프로푼다, 아스타블라 포사가 일리오이스키알 라인을 넘어서서 발달해 있는 경우 과도한 커버리지가 돼서 충돌 증후군이 잘 생기고 해서 이제 그 오스티오아스트라이티스, 시노바이티스가 잘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아스타블라 프로트루전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피모랄 헤드의 문제로서 피모랄 헤드 멜포메이션, 여기 보게 되면 피모 넥 부위가 너무 이제 돌출되어 있어서 캠 타입 디포미티죠. 그러면 이제 여기 과도하게 잘 부딪혀서 임피지먼트가 잘 돼서 시노바이티스, 아스트라이티스가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피모 헤드에 이제 그 LCP 디지즈, 아바스쿨라 네크로시스가 있는 경우에도 역시 오스티오아스트라이티스로 속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힙조인트에는 니조인트와 달리 이렇게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시노바이티스, 아스트라이티스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엑스레이를 자세히 잘 살펴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엉덩이 앞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 우리가 아스트라이티스, 시노바이티스 또는 임피지먼트 신드롬, 충돌 증후군이죠. 그다음에 소아스 버사이티스, 그다음에 칼시피케이션, 그다음에 이제 외상이 개재되어 있다면 렉투스 페모리스 테어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힙조인트에 오스티오아스트라이티스, 시노바이티스가 있는 경우에 힙조인트에 이제 플루이드가 증가되는 그런 소견을 초음파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그 그레이트 트로칸테 어퍼 포션과 ASIS에 의해서 수선을 그은 점이 만나는 부위가 이제 힙조인트 레벨이 됩니다. 그 부위에 프로브를 피모 내기, 피모 샤프트에 대해서 한 140도 이렇게 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프로브를 위쪽이 한 40도 안쪽으로 길게 오브리크하게 프로브를 대게 되면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니얼 포션에 이제 아스타블럼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착된 라브룸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이제 둥글게 보이는 것이 피모 헤드가 되겠고, 그것이 이제 피모 샤프트와 연결된 피모 넥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표층의 머슬이 세 층으로 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니얼 쪽에서 딥게 말단 쪽으로 이렇게 테이퍼링 되는 머슬이 소아스 머슬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말단에서 크레니얼 쪽으로 이렇게 테이퍼링 되는 머슬이 렉투스 페모리스 머슬이 되겠고, 그 표층에 있는 머슬이 사토리오스 머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힙조인트 엔테리어 조인트 캡슐은 대개 이제 피모넥의 컨터를 따라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심부로 처진 그런 모습으로 관찰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엔테리어 조인트 캡슐이
수평은 평평하게 있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다고 하면 이퓨전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조인트 캡슐의 두께가 7mm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그 다른 쪽과 비교해 봤을 때 1mm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것도 그쪽 십 조인트에 이퓨전이 있고 시노바이티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힙조인트의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블라인드하게 하는 방법은 힙조인트 옆에서도 할 수 있고 앞쪽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옆에서 하는 방법은 그레이터 트로칸터의 어퍼부더의 약간 상방에서 수직으로 니들을 삽입해서 본터치가 되면 본터치를 유지하면서 주사를 시행하면 되겠고, 만약에 똑바로 넣어서 앞쪽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레이터 트로칸터의 그 어퍼부더하고 ASIS에서 수선을 그어서 그것이 만나는 부위가 이제 힙조인트 레벨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수직으로 바늘을 삽입해서 본터치가 되면 역시 본터치를 유지하면서 주사를 하면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블라인드하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유도화에서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할 때는 힙조인트 검사를 하는 그 화면대로 먼저 힙조인트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찾은 상태에서 이제 말단을 주사할 부위를 대강 정합니다. 정하고 그 부위 드레싱을 하고 다시 프로브를 대고 이제 그 바늘을 보이는 조인트 레벨을 생각해서 이제 각도를 정해서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니들이 전범위가 이렇게 다 보이고 니들이 정확하게 조인트 캡슐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주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으로도 효과적으로 이제 그 주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 앞쪽 표층에 그 레터럴 서컴프레스 아트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트리얼 펄스가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그 주사바늘을 진입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해서 이제 주사약이 들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니들이 쭉 들어가고 있고 정확하게 조인트 캡슐이 들어간 상태에서 주사를 하니까 주사약이 관절 내에서 이렇게 쫙 퍼지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주사를 시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제 어린 아이들이 뭐 7살, 10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그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서 이제 잘 못 걷고 쩔뚝거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무릎이 아프다고 하기도 하고 대퇴부 내측이 이제 아프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대부분은 트랜지언 시노바이티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트랜지언 시노바이티스는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아무래도 뭐 바이러스 인듀스드 시노바이티스로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보게 되면 건축에서는 엔트리 조인트 캡슐이 피모 4개 모양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심부 쪽으로 이렇게 처진 모양으로 되고, 그래서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 간격이 좁은데 이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바깥으로 벌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조인트 캡슐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힙조인트에 그 물이 많이 차 있는 것이고 아마도 트랜지언 시노바이티스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약을 먹으면서 잘 쉬게 되면 대부분 이제 금방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이때 어린아이들에 잘 생길 수 있는 그 피모랄 에피피시스의 프랙처 골절이죠. 하고 또 어린아이들에 생기는 LCP 디지즈, 그러니까 아바스큘라 네크로시스, 그 다음에 그 세균 감염에 의한 세프틱 아스트라이티스를 꼭 감별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면 피모 내기보다 피모 헤드의 모양, H축이 피모 넷보다 더 H축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상적인 상태인데, 여기서 보면 피모 4개 레벨하고 피모 헤드의 레벨이 거의 뭐 약간 같거나 아니면 피모 헤드가 오히려 내측으로 이렇게 좀 빠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이것은 그 요 에피피시스의 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병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드물게 이렇게 그 피모 헤드에 이제 바스큘라리티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렇게 디포미티가 생기고 아바스큘라 네크로시스가 생기는 경우가 어린아이들에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감별 진단을 해야 되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septic arthritis를 감별해야 되는데, septic arthritis는 세균이 들어가서 이제 관절염이 생긴 건데, 그 초음파 검사상으로서 이 퓨전이 관절이 부어 있고 그런 거는 트랜지언 시노바이티스나 septic arthritis나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헌 보고에 따르면 평균 나이가 6살 이상이고 피버 열이 난 열이 난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100% 트랜지션 시노바이티스였고, 평균 나이가 4세 이하이면서 피버 열이 났던 것이 동반된 경우에는 75%에서 이제 그 septic arthritis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몇 살이냐 아니면 피버가 열이 있었냐 없냐를 가지고 우리가 septic arthritis를 감별진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septic arthritis면 이제 아이의 활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제 그다음에 외모도 얼굴 모양도 아주 좀 심한 병을 앓는 어린애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충분히 감별 진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페모랄 아스타빌라 임핀지먼트 충돌 증후군이죠. 이제 어디나 이제 충돌 증후군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충돌 증후군은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증후군은 그 피모 헤드가 이 아스타빌럼에 부딪히는 건데, 피모 헤드가 너무 과도하게 커서 이제 부딪히는 거, 그것을 캠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모 넥이 약간 이렇게 쏙 들어간 모양이 되어 있는데 돌출된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너무 과도하게 피모 헤드를 싸고 있어서 임피지먼트가 된 것을 핀서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아스타빌럼의 리트로 버전, 약간 정상적으로는 안테 버전이 되어야 되는데 리트로 버전이 되게 되면 잘 부딪히겠죠. 그다음에 콕사 프로펀다, 아스타빌럼이 너무 깊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제 쑥 들어가 있어서 잘 부딪히는 거. 그다음 아스타빌라 프로트루전 있을 경우에도 이제 핀서 타입 임피지먼트가 잘 일어날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두 가지 혼합되어 있는 믹스드 타입이라고 합니다. 믹스드 타입이 72%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임피지먼트가 돼서 이제 플루이드가 고여 있는 시노바이트가 생겨서, 근데 여기 부분 피머 헤드가 이제 약간 돌출되어 있는 캠 타입 디포미티를 보이고, 또 엑스레이상 보면 이렇게 라브룸이 아스타빌룸이 과도하게 돌출되어서 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임피지먼트가 자꾸 돼서 부딪혀가지고 피모 헤드하고 넥 연결 부위에 이렇게 상처 반응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피모랄 아스타빌라 임피지먼트가 있으면 대개 엔테리어 힙 쪽에 또는 서해부 쪽에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통증은 대퇴부 내측으로 레퍼드 페인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제 이학적 검사에서 패시브 힙 플렉션, 어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하면 통증이 심해지는, 증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요런 이제 힙 플렉션, 어덕션, 인터널 로테이션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로서 다음에 나오는 소아스 버사이티스하고 그레이터 트로칸트릭 페인 신드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아스 버사이티스 때는 힙 플렉션, 어덕션, 인터널 로테이션시 통증이 증가되는데, 그때 엔드필이 소프트 엔드필을 보이고, 페모럴 아스타빌라 임피지먼트에서는 하드 엔드필을 보인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트 트로칸트릭 페인 신드롬은 힙 플렉션, 어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할 때 어디가 아파요? 하고 물어보면 서해부 쪽이 아픈 게 아니라 엉덩이 그레이트 트로칸트 쪽이 아픈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임피지먼트가 있으면 이제 시노바이트가 생겨서 캡슐라 패턴의 리미테이션을 보이게 되고, 그럴 경우에 1차적으로 통증 치료하는 데는 스테로이드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운 통증 치료 조절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남자 76세로서 한 2달 정도 된 왼쪽 엉덩이하고 서해부 통증을 주소로 해서 내원하셨습니다. 이학적 검사를 해봤더니 인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이 익스텐션, 리미테이션, 플렉션 순서대로 이제 다 감소되어 있지만 가장 심하게 감소되는 게 인터널 로테이션이었고, 그래서 캡슐라 패턴 리미테이션을 보인다는 거죠. 패트릭 사인 파지티브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힙 플렉션, 어덕션 시 심한 통증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니까 약간
아스타블럼에 스클레로틱 체인지가 생겨서 뭐 아스로틱 체인지가 이쪽에 비해서 더 심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모의 모양이 약간 캠 타입 데포미티를 보였습니다. 캠 타입 데포미티를 보여서 임피지먼트라고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고,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임피지먼트가 있을 때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라브롬이나 그 아스타블럼 라브롬에 테어가 있거나 또는 페리라브랄 시스트가 보이고, 또는 이제 시노바이트가 심해지기 때문에 인트라티큘라 이퓨전이 심해진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환자도 역시 그 이퓨전이 증가된 물이 많이 차 있는 그런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드 인트라티큘라 인젝션을 보시는 방법으로 해서 통증을 치료를 했습니다. 페모럴 아스타블라 임피지먼트가 있으면 이제 치료의 방향은 먼저 이제 활동을 줄여서 이제 거기에 더 이상 부하가 가지 않게 하는데, 특히 이제 쪼그려 앉는 스쿼트나 런지 운동 같은 그런 거를 이제 피해야 되고, 진통소염제를 복용할 수가 있고,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는데, 물리치료에서는 힙조인트에서 과정절 가동 범위를 향상시키고, 특히 이제 힙조인트에서 힙 익스터널 로테이터하고 익스텐서 머슬을 스트렝스닝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증은 인트라티큘라 인젝션을 해서 통증 조절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증상을 일으키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순수적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일리오소아스 버사이티스는 우리가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듣는 이제 병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매우 드문 병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많은 케이스를 보지 못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리오소아스 버사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버사고 그 다음에 그 15%는 힙조인트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알려진 버사인데, 이 버사는 어디에 있냐면 힙조인트 앞쪽에 조인트 캡슐하고 일리오소아스 텐던 사이에 있는 버사인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염증이 없기 때문에 초음파에서도 보이지도 않고 물이 전혀 이제 차 있지 않는 그런 버사가 되는데, 어떤 원인에서든지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 물이 차게 되는데, 요 그 텐던하고 조인트 캡슐 사이에는 물이 찰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물이 찰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물이 차게 되면 대개 텐던의 내측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물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이제 그 힙조인트 앞쪽에 통증을 호소하고, 세부 통증을 호소하고, 이제 거부에 물이 과도하게 차인 경우는 이제 스웰링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이제 림프 아데노패시, 그 임파선염이나 아니면 인규나 허니아, 그다음에 어떤 그 메스 같은 거라고 이제 감별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 병은 아주 드문 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문헌 보고에서도 860명의 그 고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서 2.2%만 그 일리오소아스 버사이티스를 보였다라고 해서, 역시 이제 상당히 적은 숫자에서 일리오소아스 버사이티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힙조인트 앞쪽이 아픈 경우에 만약에 운동이나 그 외상이 개조되어 있다고 하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대퇴직근 파열입니다. 렉투스 페모리스 테어. 이게 테어가 되면 대개 이제 힙조인트 앞쪽이 아프면서 대퇴부 앞쪽으로 레디에이팅 페인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뭐 걸을 때 다리가 무겁다, 앞으로 내딛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뭐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쩔뚝거리게 면서 걷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힙 조인트의 플렉서 매선, 니 조인트의 익스텐서기 때문에 레지스티브 힙 플렉서 머슬을 검사하게 되면 통증이 있으면서 근약증을 보이게 되고, 레지스티브 니 익스텐션 검사를 하게 돼도 역시 통증이 있으면서 근약증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니 조인트를 패시브 플렉션 시키게 되면 렉투스 페모리스 머슬 스파즘에 의해서 플렉션이 제한되거나 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AIS의 렉투스 페모리스가 이제 오리진하기 때문에 ASIS 엔테리어 수페리어 일리악 스파인,
전방 상장 결절이죠. 상장 결절 한 대개 2cm 내측이나 2cm 아래쪽에 전방 하방 장골 결절이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 그 국소적인 압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는 휴식을 하는 것이 1차적인 수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잘 호전이 안 될 경우엔 그 부위에다가 증식 치료를 하거나 PDRN 즉 DNA 주사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이 42세 남자분은 한 달 전 몸을 뒤로 제낄 때 고관절에서 뜨끔한 후 그곳에 이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앞쪽, 힙조인트 앞쪽에 하고 그 대퇴부 쪽으로 통증이 발생했는데 대전자부와 고관절 앞쪽에서 국소적 압통을 보였고 그 부위를 눌렀더니 시간 통증을 보였고 그 다리를 드는 동작을 시켜보면 힘이 약하고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쪽은 정상치이고 이쪽은 환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상층의 롱기튜디널 스캔을 힘줄을 길게 본 모습이죠. 길게 봤더니 여기에서는 이제 대퇴 직근에 그 근육 파이버들이 섬유들이 쭉 가서 인서션하는 것이 잘 관찰이 되는데 환측 손상된 측에서는 그 근육 파일 섬유들이 잘 보이지 않고 하이포 에코익하게 저 에코 음향으로 검게 보이면서 부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도 정상 측에서는 AIS 표층으로 그 텐던이 에코제닉하게 잘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완된 환측에서는 이렇게 거기 텐던들이 그 하이포 에코익한 스웰링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만 갖고도 이제 정확하게 렉투스 페모리스 파일이다 오리진 부에서 라고 진단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전하장 굴곡에서 견열골절 이제 그 뼈에 붙는 심줄이 잡아 당겨지면서 뼈가 이제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거를 견열골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넘어진 후 뭐 목도 허리도 다리도 이제 아픈데 특히 다리가 통증이 심해서 다리가 누워서 다리를 들 수가 없고 걸을 때도 다리를 앞으로 내디딜 수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다리를 들어보세요. 그럼 다리를 들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피도록 하고 저항 검사를 해보면 이제 통증을 보이면서 근약증을 보이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그 AIS 전하장 굴곡에 이렇게 표층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골편이 관찰이 됩니다. 골편 관찰되고 리니어 프로브로 검사해봤더니 골편이 더 뚜렷하게 관찰이 돼서 이것은 심줄이 늘어나면서 뼈 쪽으로 물고 떨어지는 견열골절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도 이제 공을 차고 나서 공을 찰 때 이제 고관절 쪽에서 앞쪽에서 뜨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걸을 수가 없고 앞으로 내디딜 수가 없어서 쩔뚝거리면서 내원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여기는 AS 엔트리어 수페리어 일약 스파인 전방 상방 장골 골국인데 장골국인데 거기에 붙는 그 심줄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곳에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아무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고 거기서 2cm 아래 내측으로 프로브를 연결해서 AIS를 검사해 봤더니 그 머슬 렉투스 페모리스가 붙는 부위에 이렇게 골편이 관찰이 됩니다. 뼈 쪼가리가 관찰이 돼서 이것도 이제 그 근육이 늘어나면서 어벌전 견열골절이 된 거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소견이고 그 컴팩스 프로브에서도 골편이 잘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하장 굴곡의 견열골절로 진단을 할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렉투스 페모리스 대퇴직근은 이제 두 개의 파이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렉트 파이버라 그래서 이제 그 텐던이 쭉 가서 AIS 뼈에 붙는 그 직접적으로 붙는 파이버가 있고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내려와서 아스타빌룸 아스타빌룸에 붙는 그 심줄인데 그것을 인 다이렉트 파이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초음파 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다이렉트 파이버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머슬이 쭉 와서 텐더널 변해서 AIS에서 붙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 상태에서 프로브를 약간 H축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거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꺼지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이 인다이렉트 파이버가 되겠습니다. 인다이렉트 파이버가 되겠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에코제닉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브를 위아래로 되는데 위쪽이 약간 아래쪽으로 30도 기울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인다이렉트 파이버를 이렇게 에코제닉하게 아스타블럼에 붙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요 부위에, 대퇴직근 부위에 가끔 이제 석회화가 생겨서, 석회화가 발생해서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개는 그 어벌전 프랙처랑 똑같이 그 다리를 못 들고 그 니 조인트, 니 익스텐션을 하게 되면 통증을 보이고, 패시브 니 엎드려서 패시브 니 플렉션 시키게 되면 역시 통증이 있으면서 그 플렉션이 리미테이션들 그런 소견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그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인서션하는 부위에 석회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경우에는 대개 엑스레이 이런 경우 안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엑스레이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엑스레이도 보이고,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석회화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다가 치료하고 나서 석회화가 없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퇴직근 어디든지 우리 몸에서 갑자기 이유 없이 심한 통증을 보이거나 뭐 그러면서 기능 장애가 나타나게 되면 대개 이제 그 석회화성 뭐 건초염이나 석회화 때문에 그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면 별 무리가 없고, 그럴 경우에 치료는 멀티플 니들로 이렇게 석회를 깨주고 그 표층에다 이제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해주는 것이 아주 효과 좋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는 좋은 치료가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치료하고 나서 한 일주일에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석회가 다 없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엉덩이 관절 옆쪽 병변, 엉덩이 관절 옆쪽 병변을 보게 되면 그 부위에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뭐 중둔근, 소둔근의 그 심줄 파열 또는 뭐 저맥낭염,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뭉뚱거려서 합해서 그레이트 트로칸테릭 페인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레이트 트로칸테릭 페인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뭐 어떤 소견을 병변을 보이든지 결국은 그 고관절의 의정근의 그 의정근의 근약증 때문에 양측의 그 의정근의 그 근육 밸런스가 깨져서 펠비스가 한쪽으로 치우쳐 돌출되면서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일리티어벨 밴드에 타이트니스가 발생하고 그 사이에 있는 버사이티스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궁극적인 그 치료 목표는 그 힙조인트 의정근의 근력을 회복하고 양쪽의 의정근의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그 궁극적인 치료 목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떤 원인에 있어서 뭐가 발생하든지 결국은 이제 그런 쪽으로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치료 방향이 다 어떤 원인에 상관없이 다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레이트 트로칸테릭 페인 신드롬이라고 요즘엔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원인으로서 이제 고주변에서도 역시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생겨서 어브럽트하게 갑자기 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대결절 그레이트 트로칸터를 이제 이측에서 본 모습인데, 앞쪽으로 엔테리어 파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레터럴 파셋이 있고, 뒤쪽에 포스테리어 파셋이 있습니다. 파셋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스페로 포스테리어 파셋이 있는데, 엔테리어 파셋에는 이제 글리투스 미니무스가 이제 인서션하고, 레터럴 파셋에는 글리투스 메디우스가 인서션합니다. 요 포스테리어 파셋에는 뭐 글리투스 메디우스의 포스테리어 파이버가 이제 인서션하거나 아니면 글리투스 맥시무스가 이제 지나가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로 포스테리어 파셋에는 이제 피리포미스 머슬이 그 인서션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으로 놓은 상태에서 초음파 프로브를 옆으로 수평으로 놓게 되게 되면 되게 요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제 그 그레이트 트로칸테 뼈가 이렇게 돌출된 모양으로 관찰이 되고요. 거기에 붙어 있는 앞뒤에 붙어 있는
텐던이 이제 그 관찰이 되는데, 앞쪽에 있는 텐던 두껍게 보이는 것이 글리투스 미니머스 텐던이 되겠고요. 뒤쪽에 이제 두껍게 보이는 텐던이 글리투스 미디우스 텐던이 되겠습니다. 미디우스 텐던이고, 그 표층에 이제 에코지넥하게 보이는 것이, 하얗게 보이는 것이 일리티비얼 밴드가 되겠습니다. 일리티비얼 밴드고, 일리티비얼 밴드하고 글리투스 미니무스 미디우스 사이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버서가 있지만 염증이 없어서 버서가 잘 관찰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 버서가 잘 보인다거나 부어 있으면 비정상적인 소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로칸트릭 버사이티스는 그 일리튜비얼 밴드하고 그 글리투스 미니무스 미디우스 사이에 버사가 이제 염증이 생겨서 이제 그 증상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힙조인트 외측에 통증을 일으키고 그 통증이 대퇴부 외측으로 레디에이팅 방사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걸을 때 이쪽에서 뭐 티거덕 하는 뭐 소리를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 그레이트로칸트에 있는 부위에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뚜렷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레지티브 10 에비덕션 또는 패시브 10 에비덕션 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패시브 10 플렉션 어덕션 시 H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우선적으로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버사에다가 인젝션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글리투스 미디우스 미니무스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플루로세라피 또는 이제 충격파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그 장기적으로 10 에비덕터 머슬을 하고 익스터널 로테이터 머슬을 강화시켜서 양쪽의 10 에비덕터 머슬을 의전근을 이제 균형을 맞춰준 것이 궁극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도 이제 그 조인트 H로 장기간 통증이 있어서 고생하다가 내원하신 분인데,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그레이트로칸터가 이렇게 보이고, 앞쪽에 그 글리투스 미니무스가 보이고, 그리고 미니무스하고 이제 일리오티비얼 밴드 사이에 이 버살 플루이드가 상당히 두껍게 이제 부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부어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를 보고 이 버사에다가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주사를 놓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초음파로 보면서 이제 주사를 놓는 모습인데, 주사액이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음파에서 주사액이 어떻게 퍼지는 것을 보시게 되면, 서브트로칸트 버사 사이로 이렇게 쭉 약이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퍼지면 제대로 주사가 들어간 것인데, 만약에 이제 한 부위만 이렇게 볼록하게 이제 붓는 양상으로 이제 주사액이 모이게 되면, 그것은 저맥낭에 적절하게 주사가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로칸트릭 버사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플루이드가 약간만 고여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은데 버살 스페이스가 이렇게 잘 보이면 이상 소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는 버살 스페이스가 좀 더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여기에서 이 환자는 그 버살 스페이스가 부어서 그 앞쪽에 플루이드가 고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심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의 트로칸트릭 버사이티스 대전자 저맥낭염을 초음파로 관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이제 그 힙조인트 주변에 이제 석회화가 이제 발생해서 그것이 갑자기 이유 없이 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디든지 어브럽트하게 심하게 통증을 일으키게 되게 되면, 이렇게 하면서 기능에 장애가 온다, 뭐 다리를 들 수가 없다, 어깨를 들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견을 보게 되면, 그건 대개 석회화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면 대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라이즈드 텐더니스를 국수적인 악통을 보이는 특별한 부위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고, 힙조인트 플렉션 또는 에비덕션 할 때 그 리미테이션을 보이고 통증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도 이제 그 힙조인트에 통증이 있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저희 병원에 내원한 환자인데,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힙조인트 앞쪽 H측으로 이렇게 라브룸 쪽에 석회화가 관찰이 됩니다. 석회화가 관찰이 되면 어디든지 멀티플 니들링 그 다음에 그 스테로이드 인젝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 환자도 니들로 반복적으로 찔러서 석회를 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를 놓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주사를 놓고 주사농부에 이제 반창고를 붙여놓는 모습,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심하게 아팠던 그 통증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소실이 됩니다. 다음에 엉덩이 관절 뒤쪽을 보겠습니다. 엉덩이 관절 뒤쪽은 대개 이제 허리에 뭐 디스크 등에 의해서 2차적으로 통증이 나타난 걸로 보면 대부분은 맞습니다. 대개 그런 건데 아주 드물게 그 천장관절에서 뭐 염증이 있어서 통증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스키알 텐디나이티스, 그 햄스트링 머슬의 텐디나이티스, 이스키알 튜버로시티의 오리진 부위에서 텐디나이티스가 생겨서 건초염이 생겨서 통증이 일 수가 있고, 아주 드물게 이제 피리포미스 신드롬, 이상근 증후군이 생겨서 이상근 증후군 때문에 그 엉덩이 뒤쪽으로 통증이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을 살펴보게 되면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상근이 이제 그 세이크롬 청구에서 오리진에서 앞쪽에서 오리진에서 대전자의 뒤쪽에 이제 붙게 되는데, 그 아래로 이제 좌골신경하고 포스테리어 페모랄 큐테너스 너브가 이제 같이 사이팅 너브가 같이 지나가게 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이상근이 그 짧아지거나 아니면 경직이 돼서 심부에 있는 그 좌골신경을 누르게 되면 엉덩이에 통증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하지에 방사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해수학적으로 이상근을 살펴보게 되면 정상적으로는 이제 이 좌골신경이 이상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지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75%는 이런 쪽에 이제 주행을 보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좌골신경이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나오더라도 이상근을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상근 위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상근 뭐 아래쪽에서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의 변형된 주행을 보이는 경우가 이제 그 왕왕 있고, 또 최근 문헌 보고에 따르면 그 좌골신경의 어떤 그 섬유가 파샤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것이 좌골신경의 운동성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는 좌골신경 주변에 이게 그 파샤가 이렇게 발생해서 앞뒤로 발생해서 좌골신경을 자극하거나 좌골신경의 운동성 움직임을 방해해서 뭐 그 이런 것이 이상근 증후군의 어떤 정구 조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은 이제 대표적인 증상으로서 엉덩이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이 항상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특히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심하고 서 있으면 통증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다리 아래쪽으로 하지 방사통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은 없는 것이 이제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상근을 잡아 당겨주는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증상이 재현되는 것이 또 특징적인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진단을 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대개 이학적 검사 방법을 진단을 하게 되고, 이것을 확진할 수 있는 그 기계적 방법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소견인데, 여기에서 누워있을 때 이제 발이 과도하게 H측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처지는 경우에는 이쪽에 익스터널 로테이터, 힙존 익스터널 로테이터 외회전근이 짧아졌다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이상근이 짧아졌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허리 디스크 L4-5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L5 레디큘로피스가 있는 경우에도 인터널 로테이터가 유크니스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뭐 다 이상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엎드린 상태에서 10조인트를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키게 되면 이상근이 이제 당겨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때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당겨지는 방사통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플렉션 어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테스트라고 해서 10조인트에서 플렉션 어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게 되면 이것도 이상근을 잡아 당기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때 엉덩이 통증이나 하지 방사통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앉은 자세에서 양다리를 벌리게 하고 저항을 주게 되면 이때도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 BT 테스트라고 해서 이거 아주 유용한 검사가 되는데, 이런 상태 이게 다리를 구려서 이제 그 한 다리를 다른 쪽 무릎에다 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다리를 위로 올리게 하고 검사자는 그때 저항을 줍니다. 저항을 줬을 때 그렇게 하면 이것이 익스터널 로테이터를 스트렝스는 이제 자극하는 컨트랙션 시키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엉덩이 통증과 하지 방석 등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이 HCLK 힐 컨트라레터럴 리테스트라는 것은 그 발 뒤꿈치를 컨트라레터럴 무릎 앞쪽에 이제 걸친 상태에서 이 다리를 쭉 올려서 이 건축 통증이 있는 쪽을 이렇게 올려서 이제 그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시키게 되면 그 피리포미스가 이제 당겨져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증상이 재현된다고 하면 상당히 이제 신빙성 있는 그 검사라고, 신빙성 있는 소견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리포미스 신드롬이 있으면 이제 피리포미스 머슬 자체에다 주사를 하게 되는데 초음파 가이드 주사를 하는 경우하고 C암 가이드 주사를 하는 경우 이게 효과를 비교한 논문이 되겠는데, 당연히 이제 초음파 가이드 주사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초음파 가이드에서는 이상근 머슬 자체를 보고 거기에다 주사를 하는 것이고, C암 가이드에서는 대략적인 위치 관계만 파악하고 이제 주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C암 가이드에서는 이제 뎁스가 이제 규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피리포미스에 정확하게 인젝션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피리포미스에 주사를 하는 방법은 초음파를 보고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정확하게 쉽게 주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먼저 포스테리어 일리악 스파인에 탐축자를 수평으로 놉니다. 수평으로 된 상태에서, 수평으로 되게 되면 이제 초음파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이렇게 일리악본의 그 보니 코텍스가 하이퍼 에코익하게 쭉 보이고, 그 표층으로 이제 글리투스 맥시무스 보이고 글리투스 메디우스가 이렇게, 또는 심층에서 미니무스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적어도 이제 두 층의 근육이 따로따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그대로 프로브를 말단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어느 지점 가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던 뼈가 없어지고 그 부위에 이렇게 새로운 머슬 이미지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머슬 이미지가 보이고, 머슬 이미지 심층으로 이제 하이퍼 에코가 보이는 것이 사이팅 너브 자극 신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외측으로 이렇게 그 보니 이미지가 새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키움이 되겠습니다. 좌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 생긴 머슬이 이제 이상근이 되겠는데, 이것이 이상근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프로브를 댄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서 힙 조인트를 익스터널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게 되면, 만약에 이상근이 맞다고 하면 이게 그 머슬이 이렇게 정확하게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근이 확인되면 초음파 보고 엉덩이 H측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이상근에다 이제 주사를 놓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니들이 쭉 들어가서 이상근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러 군데 인필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심층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이제 사이트 좌골신경인데, 좌골신경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피하면서 정확하게 주사를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고 그렇게 주사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상근을 통해서 좌골신경을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탐축자를 더 아래쪽으로 쭉 이동시키게 되면 이렇게 볼록하게 보이던 좌골이 이스키움이 어느 순간에 편편하게 보이게 되는데, 이게 편편하게 보이면 그것이 이스키알 스파인이 되겠습니다. 이스키알 스파인이 되고 그 이스키알 스파인에 연결돼서 에코제닉하게 내측으로
뻗어가는 그 구조물이 보이는데 그것이 세이크로스피노스 리가멘트가 되겠습니다. 세이크로스피노스 리가멘트고 그 표층에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것은 세이크로 튜버러스 리가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리가멘트 사이에서 아테리얼 펄스가 보이는 것이 그것이 이제 퓨덴달 아트리고 그 퓨덴달 아트리의 위측 또는 내측에서 우리가 퓨덴달 러브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주사로 그 퓨덴달 러브를 블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프롭을 더 말단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갑자기 그 이스키움 표층으로의 하이포 까맣게 보이는 머슬층이 보이면서 그 머슬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으로 관찰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폭포수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폭포처럼 아래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서 그것이 업트레이터 인터너스가 되겠습니다. 업트레이터 인터너스가 되는데 그것을 또 업트레이터 인터너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릎을 구부리고 니 조인트를 미디얼 레터럴 로테이션 시키게 되게 되면 이렇게 그 머슬이 이 미디얼 레터럴 로테이션 시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그것이 이스터널 로테이터 업트레이터 인터너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롭을 좀 더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내측으로 이제 그 이스키알 튜버러시티가 보이고 이쪽으로 그레이트 트로칸테라가 보이면서 그 두 머슬을 연결하는 머슬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쿼드라투스 페모리스가 되겠습니다. 쿼드라투스 페모리스고 그 표층에 있는 머슬은 이제 글루티스 맥시무스가 되겠고 그 사이에 에코제닉하게 오보이드하게 보이는 것이 좌골신경 사이팅 너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업트레이터 인터너스 쿼드라투스 페모리스 심층에서 보이는 것이 업트레이터 익스터너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롭을 더 아래로 이동시키게 되면 이렇게 이스키움의 이스키알 튜버러시티에 붙는 바이셉스 텐던이 보이고 그 다음에 쿼드라투스 페모리스가 보이고 그 표층에 사이팅 너브가 보이면서 이 사이팅 너브의 내측 바이셉스 페모리스 사이에서 보이는 것은 포스트리 페모랄 큐테너스 너브가 되어 있고 좀 더 아래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그 바이셉스 세미 텐디노스 텐던 표층으로 그 포스트리 페모랄 큐테너스 너브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엉덩이 쪽이 아프고 그쪽에 누르면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그리고 이제 초음파로 보게 되면 본의 이리귤러리티 뼈가 울퉁불퉁하게 보이고 거기에 붙은 텐던이 이렇게 부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햄스트링 텐던의 오리진 부위에서 이제 이스키알 튜버러시티에서 텐디나이티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 바이셉스 텐던 쪽은 조금 에코제닉과 하얗게 보이는데 세미 텐디너스 쪽에 이제 하이퍼 에코익 스웰링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요때 이제 저항에 대한 익스텐션이나 또는 저항에 대한 니 플렉션 검사를 하게 되면 이 부위에서 통증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은 이곳에다 이제 프롤로 치료를 하거나 PDRN 주사를 하는 것이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곳에 이제 이렇게 버사이트 스웰링이 있는 물이 차 있는 버사이티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버사이티스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검사를 할 때 이제 프로 탐축자를 너무 세게 누르면 버사 플루이드가 적게 있는 경우에는 너무 세게 눌리면 플루이드가 보이지 않아서 버사이티스를 진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여기까지 10조인트의 그 초음파 검사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무릎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